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반윤 전선을 좀 크게 치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치적 요구, 그러니까 예컨대 뭐 22대 국회가 새로 된다면 이러이러한 개혁 입법들을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뭐 10대 과제, 뭐 5대 과제를 걸고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연대 기구를 좀 출범시킬 필요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민사회단체라거나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에서 유사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제가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선거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죠. 결정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이 결정하는 건데 네. 지금 두 정당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를 하는지 네. 과거에 뭐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분명하죠.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민주당은 현재 준연동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부칙 조항의 조건이 없어지기 네. 때문에 그 캡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연동형으로 유지되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힘과 합의 봐서 병립형으로 가느냐의 선택을 민주당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해야겠죠. 네. 민주당 안에서 뭐 반반으로 갈린다고 들립니다. 근데 최종적 결정은 아마 당 대표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저도 뭐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일개 시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이기는 것 외에 궁극적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에도 이겨야 하는데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0.7476으로 73으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의 오른편이 약간 떨어져 나가는 국민의힘의 왼쪽이 떨어져 나가는 네. 상황이고 네.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대우를 만들어야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똘똘 뭉친다 이러면 해결되는 문제냐 아니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 뭐 기본소득당이건 사회민주당이건 등등의 네. 뭐 진보당이든 이렇게 해서 넓게 펼치는 게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유리한가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총선에서 이긴다라는 거 외에 총선에서 민주당 외에 그 비민주 범진보 세력과 척을 지는 것이 네.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 작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내년 이제 올 총선 범민주 진영이 200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희망 사안이죠. 예. 한다면, 예,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올 12월에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얘기 전에 저는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이 있으면 네. 그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을 뭐 예컨대 이준석까지 합해서 말입니다. 네. 200석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탄핵 그다음에 개헌이죠. 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단계가. 예. 그런데 현행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럼 탄핵의 출발이 안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200석이 되어서 검찰이 드디어 야권 눈치를 봐서 예. 수사를 해서 뭔가를 잡아내면 예.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예. 근데 탄핵 소추가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 허들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그 이전과 달라져서 보수화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탄핵을 생각하고 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200석이 된다면 정말 어려운 과제죠. 200석은. 네. 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그럴 경우는 검찰도 그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 사실상 데드덕이 네. 되면 검찰의 은 항상 죽은 권력은 치고 하이나처럼 물어뜯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해볼까? 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 또는 데드덕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나오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마지막은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방식 아닌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그게 뭐냐면 그 이준석 지금 물론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준석 그 당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검찰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 행태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네. 개헌을 선택할 수 있죠. 민주당이 뭐 151 플러스 알파를 얻고 여러 기준석 등등이 합해서 200이 된다고 전제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고 그 개헌 내용에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에 5.18 추가하고 네. 60 항쟁 추가하고 네. 그럼 대통령 중임제로 만들고 네. 네. 그리고 별선투표제 할 수 있고 또 지방 분권공화국 뭐 등등 다 네.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발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투표로 가죠. 저는 200석의 반윤 정치 세력이 발의한 개헌안 그리고 그 개헌안의 마지막 부칙 조항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그 단축하는 그 다음 대선을 12월로 정하면 그 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국민투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뭐 90%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률가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인호 대표 그 인터뷰를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했더니 종편 또는 뭐 여러 보수 언론에서 칼럼 뭐 논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일부러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현행 정치인 또는 법률가 비법률가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꼭 이거는 조문을 읽고 싶고 편의점에서도 이 헤드라인으로 헌법 조문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헌법 128조 2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 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현행 대통령 임기 연장을 하거나 임기가 5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5년 아닙니까? 윤 대통령, 현행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헌은 윤석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연장을 하거나 중임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현행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당연히 임기를 줄이는 건 허용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현행 대통령 당시 노조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맞아요.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 현행 헌법이 금지한다는 얘기는 헌법 교과서도 안 읽어보고 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200석이 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반 기다리는 게 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나빠서 또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그 국민들의 정신 건강 외에도 나라의 근본이 그 흔들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고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반윤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든 또는 탄핵에 준하는 개헌 또는 그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파면 개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통령 파면 개헌이죠.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했을 때 결정문의 첫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그거를 개헌을 통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범야권의 200석을 만들어 주신다면 네네. 올해 안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부칙에 어떻게 네, 그렇죠. 뭐 가을에 할 수도 있겠어요. 뭐건 너무 빠른가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4월 총선에서 200석이 된다고 전제하고 예. 민주당이 151 플러스 알파를 목표라고 하시니까 네. 그 외에 뭐 그거 더 없겠죠. 네. 플러스 이준석 세력까지 포함해서 이제 200이라고 전제할 경우에 네. 이건 이제 정치의 영역이죠. 드디어 이때부터는 네. 정치의 영역이고 예.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이 되는 건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우원식 의원 또 박지원 대표 등이 예. 활약을 해서 네. 바른미래당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빨리 종식하는 게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 진영의 생존에 네. 존속에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200석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온갖 권력 횡토의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 날 사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및 그 반윤 세력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네. 엄청난 첩보와 정보가 언론으로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딱 누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왕이 언제 그 포도자장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치도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왕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폐위가 되는구나. 네. 중전도 이제 폐서인 되어가지고 사가로 쫓겨나겠구나. 네.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가장 무섭게 핥히고 물어뜯을 사람은 전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현재도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경로하시었다. 라는 얘기들이 저희 기자들에게 매일 돕니다. 매일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옛날 로마 시대로 비교하자면 네. 브루투스들이 여러 명이 지금 이미 있다. 브루투스가 자신의 거의 양아버지에 가까운 시저를 찌르고 네.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그럴 거 하고 다른 사람 찌르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네. 양아들 같은 너가 나를 찔러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런 브루투스 거죠. 넘어져도 된 겁니까? 근데 한동훈이 브루투스인데 제대로 못 찔렀죠. 너무 성급하게 찔렀을지도 모르고. 예. 브루투스는 혼자 찌른 게 아니라 자신의 동지 여러 명과 찔러서 죽여버리죠. 네. 등 앞과 뒤에서.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혼자 칼 들고 찌르다가 지금 폐서인 되어가지고 눈바람 날린 데서 그 새마을 운동 민방위 옷 입고 덜덜 떠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던 네. 다른 사람이 하던 보수 진영의 여러 브루투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